UAE가 결국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카르텔이 무너졌으니 기름값이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시나요? 그 기대, 이번에도 배신당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또 다른 국제뉴스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번엔 여러분의 주유소 영수증 이야기입니다. 원유가 오를 땐 다음날 바로 오르던 주유소 가격이 내릴 땐 몇 달이 걸리는 그 기묘한 비대칭. 그 배경에 누가 서 있는지, 오펙 탈퇴가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바꾸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진짜 우리 지갑을 짜는 손이 보입니다. 먼저 오펙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산유국들이 모여 이만큼만 생산하자, 이만큼만 팔자라고 생산량을 서로 정해놓는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국들끼리 합의한 구조입니다. 자유시장이 아니라 담합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구조를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불법입니다. 오펙을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이유입니다. 이 모임이 196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약 60년 동안 한 번도 핵심 산유국이 빠져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UAE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평범한 회원국이 아닙니다. 오펙 내에서 사우디, 이라크 다음 3위 산유국이고 전체 생산의 12%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큰 기둥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중동 어느 나라 하나 빠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UAE산이 11.4%입니다. 사우디 33.6%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오는 나라입니다. 우리 차에 들어가는 기름 10통 가운데 한 통 이상이 UAE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인 상황에서 그중 두 번째 공급처가 카르텔을 이탈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타이밍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란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최고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 휘발유 가격도 19% 상승했습니다. 리터당 2,003원. 출퇴근 때마다 영수증을 보며 한숨이 나오는 그 숫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년 카르텔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사오는 공급처가 이탈합니다. 마침 중동에서는 전쟁 변수까지 얹혔습니다. 보통의 논리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카르텔이 약해지면 기름값이 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장은. 그렇다면 왜 내려가지 않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유가 오를 땐 그 다음날 주유소 가격이 바로 올라가는 반면 떨어질 땐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립니다. 이 비대칭이 소비자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데 왜 주유비는 그대로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고입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매입해 정제한 뒤 휘발유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원유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몇 달 전에 매입해둔 비싼 원유가 탱크에 쌓여 있습니다. 마트에서 어제 비싸게 사들인 라면이 창고에 쌓여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 라면 원가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마트가 즉시 가격을 내려줄까요?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손해보며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정유사도 같은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진입니다. 원유가 내려가는 시기, 정유사는 오히려 마진을 올립니다. 원가는 떨어졌는데 판매가를 유지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회사 수익이 됩니다. 시장이 시끄러울 때 조용히 이익을 쌓는 구조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정유사 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기름값을 짓누르는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오펙 탈퇴가 아니라 호르무즈입니다. 도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페르시아만의 그 좁은 바닷길에 변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에 3,000척이 통과하던 그 길을 4월에는 191척만 지나갔습니다. 6%입니다. 90% 이상이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0척이 줄을 서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브렌트 원유가 한때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고 그 여진이 아직 가격에 남아 있습니다. 카르텔이 어떻게 되든 당장 원유 수송이 막혀 있는데 가격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UAE의 오펙 탈퇴 뉴스는 이 호르무즈 변수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오펙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훨씬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당장 내일 주유소 가격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세계 유가의 천장을 서서히 낮추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펙 카르텔이 약화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이 생긴다는 뜻이지 오늘 당장 주유소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기는 호르무즈, 중기는 재고와 마진,
장기에 가서야 카르텔 균열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서 압박받는 것이 우리 지갑입니다. 지금 주유소 영수증에 화가 나신다면 그 분노는 이 비대칭 구조 자체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펙이 실제로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도미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UAE 하나가 빠진 것으로 오펙이 무너지겠느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반대로 봐야 합니다. UAE는 무너지는 흐름을 먼저 읽고 나간 것이고 진짜 위기는 지금 가장 큰 플레이어에게 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숫자 2개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IMF가 추산한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는 배럴당 91달러입니다. 사우디가 적자 없이 국가 살림을 꾸리려면 원유가 최소 91달러에 팔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올해 브렌트 평균은 61달러입니다. 30달러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가 2025년 사우디 예산 적자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매년 비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통해 가격을 올리려 해도 그 빈자리를 UAE가 채우고 러시아가 채우고 미국 셰일이 채웁니다. 가격은 오르지 않고 사우디 수익만 줄어듭니다. 증산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감산에도 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카르텔은 모든 참가자가 합의를 지키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한 명이 이탈하면 나머지도 흔들립니다. 그것이 카르텔의 한계입니다. 도미노는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웨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2026년 4월 쿠웨이트의 원유 수출이 0배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내 발전과 정제에 전량을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오펙 창설 5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가 수출 시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1970년대 오펙은 세계 원유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그것이 2024년 기준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조 자체가 바뀌는 그림입니다. 장기 방향은 하나입니다. 카르텔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변동성은 커지며 결국 유가는 하락 방향으로 끌립니다. 그렇다면 UAE는 이 타이밍에 왜 이탈한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UAE의 판단은 단순합니다. 원유 수요는 곧 꺾입니다. IEA는 2030년 전후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5년 남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원유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UAE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펙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UAE에 할당된 쿼터가 하루 320만 배럴인데 실제 생산 가능 규모는 400만 배럴입니다. 능력의 20%를 매일 묶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요 정점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손이 묶인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탈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현금을 어디에 투입하고 있는지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운용자산이 3,850억 달러입니다. 이 자금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UAE에 15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처음으로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GB300의 UAE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곧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시점에 팔고 그 자금으로 더 오를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UAE가 원유를 통해 그 판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는 자산을 팔아 뜨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 그것이 오펙 탈퇴의 본질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원유에서 기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인 UAE조차 원유 시대의 종료를 선언하고 다음 판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 비대칭 구조와 호르무즈 리스크 때문에 기름값이 당장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카르텔 약화와 수요 정점이 겹쳐 유가는 결국 하락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본질은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번 주유소에서 영수증을 보실 때 그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알면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